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체와 부도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왜 또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뭐냐 하게 되면은요, 또 고난이도 시험에서는 많이 달아지는 유형입니다. 자, 도체와 부도체가 나오게 되는데요.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아서 하는 겁니다.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이고 자유전자를 요것을 설명을 제가 뒤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체를 말하는 것인데 전류가 뭡니까? 라는 정도는 개념상 이해해서 알아놓자 하는 겁니다. 전류라는 것은 번개전자 흐를 유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일반 물리학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자 보십시오. 흐를 유자지요. 그러니까 왜 이 물리학이 어려운가 하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보아도 모르는 것을 안 보이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기는 또 재밌는 것이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부죠. 느끼면 죽어요. 그러니까 느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고 있다고 보자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상을 하겠습니다. 자, 흐르는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이라고 봐버리자. 물이 어디서 어디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요. 그렇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전위예요. 그럼 위치 에너지 차 하면은 전압, 물에서는 수압.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압력 배웠지요. 물에서의 압력 배웠잖아요. 그것만 알면 전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아니 간단히 말로 툭툭 던지면은 연결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물에서의 압력은 수압, 전기에서의 압력은 전압. 다른 말로 즉 압력은 즉 물에서의 압력이 수압인데 곧 로지 H라 표시하듯이 높이 차에 해당한다. 즉 전위 차에 해당한다라고 표시할 겁니다. 전기의 위치 에너지 차라고 표시를 한다고요. 그래서 물에서는 수압, 전기에서는 전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물을 모아놔야 흘러가겠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름해서 저수지라 하는데 전기를 모아놓는 거 번개전, 쌀, 축, 그릇기. 그러면 축전기, 전기를 모아놓는 곳을 축전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화학작용에 의해서 모아놓는 것은 전지다. 번개전, 연못지, 연못에 모아놨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물이 흘러가게 되면은 방해하는 성분이 있겠죠. 돌멩이, 기타 등등이 저항이 있겠는데, 즉 전기에서는 전기 저항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R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마찰력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대로 연결된다고. 운동을 방해하겠다고요. 그러면은 운동을 방해하면은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방해하면 나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는데 전하가 이동하는데 못 가게 방해하면은 열이 발생할 것이다. 저항열. 맞죠? 그러면 1칼로리는 이제 4.2줄이다 할 거예요. 발생하는 에너지는 얼마냐? 설명 다 돼버린다고. 알겠습니까?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전류하면은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인데 그냥 이 전류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해요.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으로 표시할게 쿨롬 퍼 세크라고 표시해서 이것을 암페어라는 사람이 약속을 하지요. 암페어라고 1초당 이동하는 전기량으로 약속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플러스는 이동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골프 구경해봤죠? 골프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이 날아가지 구멍이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 구멍이 다시 말해서 우리 금수학적으로 봤을 때 양공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홀이라 구멍이잖아요. 홀이라 불러요. 홀이 이동하는 건 아니죠. 플러스는 이동하는 게 아니고 즉 공이 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함으로 해서 홀이 이동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플러스가 이동하면은 요것의 방향을 본래 이동 안 하는데 이동했다 봤을 때 요것을 전류라 한다면 즉 전자가 이동하는 반대의 방향을 전류라 할게 그냥 부수적인 설명입니다. 자, 플러스가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중성입니다. 그런데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금수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가 있고 이 전자가 뿅 해가 넘어갔습니다. 일로.
그럼 여기가 이제 중성이지요. 플러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는 셈이지요. 플러스 이동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가 이동했다고 보자. 요것이 전류라고. 그런데 전자는 이렇게 넘어갔지요. 전자 넘어간 반대 방향을 전류라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전하가 운동하면은 뭐예요? 전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까지만 기억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핵 운동을 했을 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도체의 특성 나오게 되는데 일로 보십시오. 이 도체가 있으면 전하가 분포가 되는데 전기를 띠다 가정하게 되면은 표면에 분포하긴 하는데 뾰족한 곳에 많이 모인다 하는 거. 뾰족한 곳에 많이 모인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뾰족한 곳에 많이 모인다. 참고적으로 아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특히 비 오는 날 우산을 쓰지 말라 그랬죠. 번개가 칠 때. 그쵸? 왜?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해가 세잖아요. 그러면 뾰족하지요. 뾰족한 곳에 전하가 많이 모여요. 여기를 때려버린다고.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 돌멩이 밑에 숨지 마라. 이 교육을 잘못 받았구만. 숨지 마라 그랬지요. 왜? 들판에 비해서 이 돌멩이가 뾰족하지요. 번개가 치면 여기다 친다고. 돌멩이는 부도체. 고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없다. 그 에너지가 한꺼번에 돌멩이에 가해지니 돌멩이가 깨져 버려요. 이 사람 들어가면 이 고인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실험을 해보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손가락을 놓고 전기선을 여기다 갖다 대면 찌리리해요. 진짜로. 여기 갖다 대면 찌릿합니다. 왜? 뾰족한 곳. 여러분들 아마 상상될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 어디를 조심해야 되는지. 특히 한전에 근무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위험한 곳, 그곳이 가장 먼저 날아갑니다. 빵! 왜? 뾰족하니까. 하여튼 상상하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 요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것이 A, 얘가 B, 얘가 C, 얘가 D입니다. 얘가 도체가 되겠습니다.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청력 때문에. 또 요것이 전위로 설명하게 되면은 왜 표면에 분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쫙 나온다고요. 그때 재밌게 해줄게요. 지금 재밌는 거 다 해버리면 하나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전하가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은 하게 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A. 뾰족한 곳. 내부에서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서 1번 보십시오. 도체 내부에서는 자유전자가 많아서 마이너스 전하를 잘 이동시킨다. 즉 자유전자를 말하는 겁니다. 도체의 전하를 대전시키면 표면에만 분포하는데, 자, 일로 보십시오. 얘가 플러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청력 때문에 팡 표면으로 다 튕겨버립니다. 균일하게. 지금 내가 사각형이라서 저렇게 그렸지만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수직이면서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세기는 0이다. 자, 가보겠습니다. 일로 보십시오. 자,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체를 딱 이어버리면 중성인 도체라 할지라도 도체는 전하 이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뿅 하면서 자리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랬을 때 전기력선을 그리십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려져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전기력선이 그려졌는데 요 안에서 전기선속이 있어요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파이가 얼마? 요 안에서 0이지요. 여기는 선이 있잖아요. 여기도 선이 있지요. 여기는 선이 없지요. 전기장색이 얼마? E는 A분의 파이지요. 맞습니까? 고로 여기는 전기장 세기가 0이다. 너무너무 도체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는 0이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계속해서 일반 물리학에서 반복을 할 겁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부도체의 특성 하는 겁니다. 자, 일로 보십시오. 부도체라는 것은 핵이 전자를 구속하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자유전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꽉 붙들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고로 전자가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부도체라고 부르더라 하는 겁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중성인 도체에 전기장을 걸어주었다. 전기장 세기가 가장 큰 곳은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밀도 가장 큰 곳이지요. 밀도 가장 큰 곳 찾으면 어디예요? P예요. 그리고 Q에서는 전기력선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고로 전기선속이 0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전기장 세기가 0이다.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 세기는 0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참고사항 열로 보십시오. 자, 도체의 정전기 유도하는 겁니다. 정전기 유도하게 되면은요, 전기력에 의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까지만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즉 일반 물리학이 연결이 되고 요게 흥미를 발생할 수 있는 학습 동기 유발이 일어나야 되므로 예제를 줄이겠습니다. 요까지만 아셔도 충분하고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즉 자유전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이렇게 개수가 같다 하는 것은 중성이에요. 그런데 대전체 전기를 띠는 물체가 플러스를 갖다 놔버리면은 이렇게 이동을 한다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표시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라고 표시를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상대적으로 짝을 잃어버렸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할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참 요까지는 설명해야 되겠네. 더 가까이 가져가면 하는 겁니다. 이 개수는 변하지 않지요. 전기력이 세지나요? 약해지나요? 더 세지지요. 그럼 마이너스가 많아지면 중성이었으므로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자, 요게 요렇게 됐는데 요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뭐가 되겠습니까? 전기력이 더 세지요. 더 많은 전하가 모이는데 얘가 플러스 Q이고 얘가 마이너스 Q라 했을 때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는 항상 그 양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는 반대의 부호가, 먼 곳에서는 같은 부호가 오더라를 알고 있는데 잘 알잖아요. 이것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 다음에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 이것을 다른 말로 폴라리제이션, 다른 말로 분극현상, 화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분극현상,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전체가 가져가게 되면은 이 상태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이동은 안 하지만 이 쌍극자가 회전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쫙 돌아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가까운 곳에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로 올 수 있다. 회전이 되더라. 이것을 이름해서 분극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력이 작용했지요.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자, 재밌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일반 물리학에서 뭘 다룰 것인가를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도체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플러스를 가져가면은 여기에 중성인 도체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 양과 이 양이 같아요. 다가오면은 얘가 많아지지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부도체 할게요. 부도체라고 하게 되면은 플러스가 오면 분극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인력, 청력,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요. 이때 마찬가지로 이 쌍극자가 회전이 생겨서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회전을 하겠지요. 플러스 마이너스 회전하는 게 많아지겠지요. 고로 인력, 청력, 인력이에요. 도체도 인력이고 부도체는 힘을 작용 안 하겠지요? 아니요. 작용해요. 인력이에요. 그러면 재밌는 거 잠깐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일반 물리학 잠깐 운을 띄웁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선풍기를 이렇게 설치를 딱 한 다음에 바람을 보내보자. 그리고는요, 전극을 설치해보자.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여기에 공기 입자가 도체든 부도체든 모르겠다. 맞습니까? 전기장 내를 통과하게 되면은 인력이 작용하지요. 전부 다 붙어버리지요. 모르겠다마는. 이게 도체든 부도체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공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나오죠. 공기 청정기 원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일반 물리학을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예를 들어서 괜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으시라고. 별거 아니라고.
안 그러면은 전극 설치하고 부채질 해도 되지요. 왜? 결국은 붙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청소하기 귀찮으면 조금 과학적으로 필터. 종이를, 아주 얇은 종이를 놔도 되지요. 종이만 떼면 되잖아요. 그게 필터 아니에요. 아이, 그것도 귀찮아. 좀 돈이 듭니다. 별거 없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자,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체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부분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 그 반대편에는 같은 종류.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 2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252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자기장과 자기력 선이 나오는데, 자, 남녀 밀접만이라고 기억하는 게 좋을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적용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문제 유형을 변형시키고 고난이도로 만들었을 때도 풀어내야 됩니다. 자, 전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저 정도만 하셔도 앞에서 설명했던 거에서 확장을 내서 약속 몇 가지만 해줍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전기에서 가우스 법칙 가지고 축전기라든가 기타 전기회로라든가 기타 모든 거 설명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내용들은 전혀 없고 단지 기본 핵심 내용을 반드시 잡아놨기 때문에 진도 어떻게 빼든 물리를 처음 했다고 해서 당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자기장과 마지막이에요. 중력장, 중기력이 미치는 공간, 전기장,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그 다음에 자기장,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으로 약속할 뿐인데 핵심 포인트 벡터. 그러면 방향이 있겠네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죠. 이건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전류에 의한 적으십시오.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앙페르 오른손 법칙. 이것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앙페르 오른손 법칙. 기억 오른손 엄지. 오른손 엄지. 전류 방향. 니은. 나머지 손가락 방향. 자기장 방향. 자, 주목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공포에 떨고 있을 겁니다. 이야, 드디어 플레밍의 오른손, 플레밍의 왼손. 우와, 오른손이면 왼손이고요. 왼손이면 오른손이고요. 얘라 계속 오른손이면 한 몇 문제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전기 딱 들어오시면서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내 분명히 쇠뇌를 시켜놓고 들어갈래요. 여러분들이 전기에서는 왼손을 쓸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오른손 한 개만 가지고도 다 나타내고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왼손이 들어가서 오히려 헷갈려 버리니까, 다시 한번, 전기자기에서는 무조건 뭐냐 하게 되면은 오른손 한 개만 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앙페르 오른손이란 것은 얘가 전류라고 했을 때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장 몇 도예요? 90도예요. 그래서 요게 전류라 해도 괜찮아요. 전류와 자기장 몇 도? 90도. 요 한 손만 이용하시면은 절대 틀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정석이고 내가 왜 FM이고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는 여러분들 진도 나가보시면 압니다. 고등학교 때요. 왼손요. 플레밍 왼손 발전기고요. 플레밍 오른손 요것은 미안합니다. 플레밍 왼손 전동기고요. 플레밍 오른손 발전기잖아요. 요것도 어떤 학생들은요. 우와, 이게 뭔데요? 여러 가지 형태 나옵니다. 어떤 학생은 시험지 들고 흔들고요. 책상에 올라가서 또 돌고요. 생쇼를 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요거 한 개만 딱 쥐고 들어가시면은 전부 다 설명됩니다. 해서 자, 들어갈게요. 괜찮고요. 자기장과 자기력 선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자, 얘가 북극이고 얘가 남극일 때 이 자침을 이렇게 탁
탁 나와버려요. 놓았을 때, 북쪽을 가리키는 극, 노스, 요걸 가리키는 극을 N극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고로 여기서 이 북극은 뭐에 해당합니까? S극에 해당한다고. 극에 해당한다고. 알겠습니까? 고로 남쪽이 다시 말해서 S극이 향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요쪽을 N극에 해당한다. N극에 해당한다 하는 겁니다. 아니, S와 N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지요. 그래서 요렇게 표시하는데, 요렇게 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그리게 되면은, 요렇게 S가 되고 N이 된다. 잘 안 보이지요?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기력 하게 되면은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하게 되는데, 요건 몰라 됩니다. 요것은 대학원 과정 가지 않게 되면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F라는 것은 K, R 제곱에 M 다시라 표시를 해요. 요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자하라는 게 있습니다. 자하. 대학 과정에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인데 요것은 사용하지 않고요.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고, 자기장이라는 것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더라. 하고 싶은 건 따로 있고, 자기장 방향은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N극이 요것을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남차라고 했는데, 요렇게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다시 말해서 전기로 표시하면 플러스 1쿨롬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장 세기는 똑같이 사용합니다. 자기력선의 밀도에 비례하더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기력선의 밀도에 비례하는데, 이러한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되면 또 해보겠습니다. 자침을 놓아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S고 얘가 A다. N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쫙 표시했다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오는 형태를 표시했고, A, 예를 들어서 B, C, 자기장이 가장 센 곳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A가 밀도가 크다 혹은 가깝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어요. 다음, S극이 존재하게 되면은요, 자침을 놓았을 때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N, S, N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표시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자, N에서 나와서, 그래서 N이 다시 말해서 남자라고 봤을 때 남자는 외조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자는 내조를 생각한다면은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외부에서는 N에서 S로 향하더라 하는 정도. 요것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N극에서는 자기력선이 나오되 하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대로 나오는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남녀 밀접만 하다로 들어가게 되면은, N극에서 자기력선이 수직으로 나와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가더라. 다음, S극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무한대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더라. 다음에, 밀한 곳이, 자기력선이 밀한 곳이 자기장이 세더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B는 A분의 파이로 표시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위를 사용하는 게 있으니까, 웨바 퍼 메타 제곱인데, 이 자체를 뭐라고요? T라고 적으면서 테슬라라고기도 해요. 괜찮고. 다음, 접선의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고, 마찬가지로 만나거나 분리되지 않더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죠? 남녀 밀접만 됩니다. 됐나요? 자, 252페이지 특징까지 쫙 해버렸습니다. 자, 하고 싶은 것은 요것인데, 열로 보십시오. 자, 먼저, 전기선 속하게 되면은 뭐예요? 전기력선의 총수를 말하지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기호 똑같습니다. 자속파이라고 하면서 자기장에서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총수로 말한다 하는 겁니다. 자기력선의 총수다. 됐나요? 그러면 자속 밀도 B는 자기력선의 밀도를 말하며 자기장 세기에 비례하는데, 밑에 B는 S분의 파이, A분의 파이 다 좋아요. 밑에
여러분들 공식 별표 치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B는 S분의 파이, S 대신에 A라 해도 괜찮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자 가겠습니다. 자기력 선으로 표시한 자기장세기 하게 되면 앞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전기장세기 하게 되면 E는 뭐였습니까? A분의 파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기장세기를 뭐라 표시하느냐? 부력인데요. 기호는 아무렇게 사용합니다. B는 A분의 파이라고 쓰되 하는 정도. 이 두 가지가 자 맥스웰 방정식 나오시죠?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표시하게 될 텐데 전류에 의한 가우스의 법칙,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의 법칙,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의 법칙 두 가지를 믹스한 거 앙페러 뭡니까 가우스 법칙 등등 쭉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B라는 것은 A분의 파이라고 적어도 좋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책에 있습니다. 연습에 들어가는데 요거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요것이 자석이 있고 전류로 나눕니다. 아니, 일반에서 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석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B라는 것은 기본 형태가 A분의 파이다 하지만 전류하면은 B가 뭐냐 하게 되면은 전류에 비례한다. 만약에 무한 직선하는 순간 비오사바라 법칙을 이용해도 괜찮고 앙페르 법칙을 이용해도 괜찮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여기서 B라는 게 K 거리와는 반비례 전류에는 비례합니다. 마찬가지로 원형 전류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K R분의 뭐가 K 다시라고 할게요. 상수가 달라지니까. 에다가 I.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하게 되면은 뮤제로 NI. 요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핵심 포인트는 전류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비례하더라.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되 두 가지로 나눠버립니다. 즉 자석입니까? 전류입니까? 천연 자석입니까? 전류에 의해서 그렇습니까?로 나누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로 나눴을 때 우리가 지금 물리학 2에서는 이런 정도 이해해 놓자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연습에 들어가는데요. 자, 괜찮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얘가 1m고 얘가 1m라 할게요. 그러면 면적은 얼마냐? 1m 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1m고 얘가 2m라 할게요. 그러면 면적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2m 제곱인데 총수가 파이가 얼마? 요것은 4웨바다라고 표시를 해요. 그런데 요것은 하게 되면은 파이 다시가 하게 되면은요 6웨바다라고 표시를 하지요. 요것을 웨바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이때 자속은 얘가 커요. 자속은 얘가 크는데 자속 밀도를 계산해 보니까 B가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A분의 파이니까 얘는요 4 테슬라 해도 괜찮고 4 웨바 퍼 메타 제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 B 다시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요 A 다시분의 파이 다시가 되니까 이거 얘가 6이죠. 3 얘가 3 웨바 퍼 메타 제곱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요것이 자속은 크지만 자속 밀도가 얘가 커요. 고로 요것이 자기장이 세다. 마찬가지로 자기력이 세다라고 표시를 할게 하는 겁니다. 해서 밑에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53 예제를 풀어볼게요. 이 그림이 틀렸습니다. 내가 본래 12개씩 그려주는데 얘가 이 그림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죠. 뭐 몇 개만 그렸나요? 7개만 그렸는데. 자, 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B 계산해 볼게요. B는 뭐가 되겠습니까? A분의 파이가 되겠죠. 요거 외우라는 뜻이죠, 지금. 그러면 파이가 얼마냐 하면은 0.12
웨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얼마냐? A가 면적을 얼마 줬나 하게 되면은 0.06 메타 제곱이라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2테슬라라고 해도 괜찮고 또는 2 웨버 퍼 메타 제곱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물질의 자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물질의 자성 하게 되면은요. 자, 요거 조금 설명이, 지금 필요 없는데 설명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물질의 자성 하게 되면은 물질의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성질로 정의한다. 즉, 자성을 갖다 댔을 때 반응하는 정도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다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의 전자의 운동에 의하여 생기는 현상인데, 원자 내의 전자 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고등학교 때 이제 물리를 배웠던 학생들이 참 궁금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할 수 있어요. 왜요? 정전기 유도등 기타, 전하량 보존의 법칙 기타 이용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떼낼 수 있어요. 그런데, NS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라고 했을 때, 답안을 할 때, 그 답이 참 애매해요. 자, 합니다. 원자 내의 전자 하게 되면은, 이 원자 내의 전자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지요. 그러면 전기가 이동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전류잖아요. 그러면, 자, 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간단하게. 여기에 플러스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핵이 있는데 이 핵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이것을 입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좋게 요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궤도에 이 핵 바깥에서 전자가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전자 이동 반대가 전류지요. 아까 잠깐 보여줬잖아요. 마이너스 이동 반대 방향을 전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력선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저 뒤편으로 즉 요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요 뒤편에서 쫙 나가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자기력선이 들어오는 쪽이 뭐예요? 요거의 하나의 물체로 봤을 때 S극에 해당하고 S극은 자기력선을 받아들이죠. 다음 N극이 자기력선을 내놓지요. 고로 이 핵 자체가 원자 자체가 최소 단위로 봤을 때 요것도 하나의 자성이다. 요쪽이 S극이고 요쪽이 N극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쪼개보자 하는 겁니다. 칼로 탕 치면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전류죠.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졌지요. 근데 이것을 쪼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쪼갤 수 없지요. 아니. 전자가 운동함으로 해서 NS가 생기지요. 아니. 쉽게 말해서 전자를 더 이상 더 작게 쪼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고로 NS를 나눌 수 있다? 없다. 아무리 쪼개도 분자 상태는 남는다. 고로 NS는 최소 단위가 남는다. 그것을 나중에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쌍극자 최소 단위를 모멘트다. 자기 쌍극자 모멘트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괜찮고요. 괜히 설명했습니다. 자, 됐나요? 요게 설명이 돼야 내가 지금 설명될 내용들이 쭉 나온다는 겁니다. 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의 전자가 운동을 하면 요게 최소한 기본 자기 쌍극자가 되고 자기 쌍극자라는 얘기는 최소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고로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물질의 자성은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으로 구분이 될 수 있더라를 지금부터 보여줄게요. 가겠습니다. 이거는 PPT로 봐야만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하겠어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의 전자의 운동에 의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플러스가 있지요. 마이너스가 요렇게 가면은 뭐가 됩니까? 전류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해요. N극에서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들어왔어. 저 지면 뒤로 나가요. 앞쪽이 S에 해당하고 뒤쪽이 N에 해당하는데 입체로 놓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 공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핵을 따로 내가 하나로 만들어 봤다라고요. 했을 때 이쪽이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잡았을 때 받아들이지요. 고로 요것이 뭐예요? S고 얘가 N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칼로 잘라도 요 전자 자체를 쪼갤 수가 없으므로 NS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해가 되면 이제 쉽습니다. 자, 물질을 확대해 보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요렇게 존재한다고요.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이 방향들이 서로 상쇄되고 뭐가 되면 너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 총합이 얼마가 된다고요? 0이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0인데 요거 이제 요 전자가 운동함으로 해서 이제 자기상극자가 쫙 만들어지겠죠. 물질 내에. 선생님 자석이 있습니다. 천년대로 이것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쫙 되어 있는 거. 자, 가겠습니다. 참고사항인데 강자성, 철, 코발트, 니켈 이거 뭐 몰라도 됩니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석의 성질이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데 철 같은 경우에 자 주모 여러분들 철에다가 자석을 문질렀다가 떼면 못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본래 이 쇠가 자석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걸 비볐다가 어떡합니까? 이제 이걸 고구마 코드 해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그건 필요가 없고. 자, 해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석의 성질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강자성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뭐가 됩니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가면 전류가 이렇게 되고, 얘가 S고 N이 요 안에 있는 아까 원자들이 요렇게 쫙 배열이 돌아가가지고, 요것들로 쫙 배열이 돼 있다고요. 근데 요것이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외부 자기장을 없애도. 그러면 자성을 띈다는 거예요. 요렇게, 잘 안 보이네. 빨갛게. 다시 말해서 같은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쫙 배열을 해버린다고요. 요것을 강자성이라 하더라. 아니, 강자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에 원자 배열들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쫙 배열이 되어 있다가 외부 자기장을 없애도 다소 남아있더라. 의 현상. 다음에 상자성, 알루미늄. 잠깐만. 심심하니까 이거는 일반 물리학에서도 거의 안 다룹니다. 그냥 참고사항인데. 철, 코발트, 니켈 적어보십시오. 강자성에다가 철, 코발트, 니켈. 철, 코발트, 니켈. 됐나요? 다음에 상자성 하는 겁니다. 상자성 하게 되면은 요것은 무슨 말이냐? 읽어보십시오. 원자들이 외부에서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일부 부분적으로 정렬하고 자 읽어보십시오. 맨 처음에 읽어보세요. 이렇게 있었죠. 요것이 전부 다 한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쫙 배열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아니, 요것이 한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쫙 배열하는 것을 강자성이라 하고 이 중에서 일부분만 외부 자기장과 일부분만 돌아가가지고 같은 방향을 취하는 것을 상자성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읽어볼게요. 이 조금만 나왔죠. 요런 것들이 조금만 생긴다 하는 거예요. 원자가. 됐나요? 제거해버리면은 자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알루미늄, 나트륨이 있는데 알루미늄에는 자석이 살 붙을걸? 그리고 거의 안 붙을걸? 느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자성, 비스무트 혹은 트 상관없습니다. 안티몬 등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정렬해서 밀려나는 물질. 우리가 이제 그 초전도체처럼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가해버리면은 자 보십시오.
외부 자기장을 가해버리면은 요거와 반대 방향으로 아까 전에 그러한 것들이 같은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져서 밀려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반자성이라 부르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에너제티가 나오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